어릴 때부터 죽은 자들을 보고 그들의 말을 들을 수 있었던 주인공은 악령들에게 시달리며 불행한 삶을 살아오다가 25살 게임 속 캐릭터로 빙의하게 됩니다. 판타지 세상 속으로 왔지만 여전히 자신은 죽은 자들의 영혼이 보였고 그 능력을 바탕으로 사령수를 배우게 되죠. 그리고 아카데미의 교수로 취임한 지 3개월, 이상하리만큼 악령들이 많은 아카데미에서 낮에는 교수로 밤에는 재령사로 일하던 주인공은 허공에다가 말을 한다, 한밤중 알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걸 봤다는 사람들의 증언과 함께 정신병자, 악마 숭배자로 몰려 교수직에서 파면당합니다. 오늘 리뷰할 소설은 아카데미의 사령술사가 되었다입니다. 저는 이 소설을 64화까지 보았습니다. 시작은 용사 파티에서 쫓겨나는 주인공처럼 귀신 잡다 아카데미에서 쫓겨나며 시작하는 주인공. 초반부 여자랑 엮이는 묘사도 그렇고 주인공이 떠난 뒤 개판이 되는 아카데미도 그렇고 노벨피아의 흔하디흔한 후회 피폐 집착, 후피집 느낌으로 시작하는 소설인데 이 후피집은 전부 함정이고 실제 소설 느낌은 깊이 있고 감동적인 스토리를 바탕으로 한 퇴마 재령물에 가깝습니다. 후피집이 있기는 하네요. 주인공이 아카데미를 떠나고 욕심 많은 중년 배불뚝이 아카데미 학장 아저씨가 주인공에게 제발 돌아와달라며 후회 피폐 집착을 하긴 하는군요. 이쁘장한 히로인의 후피집? 히로인마다 후회하는 히로인이나 피폐한 히로인, 집착하는 히로인은 각각 존재하지만 세 개를 다 함께하는 히로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설 세계관도 초반에는 중세 판타지처럼 보이지만 동양 판타지도 섞여 있으며 주인공이 속한 나라는 봉건제를 기반으로 한 중세 판타지이지만 다른 나라 중에는 과학이 발전해 총을 주무기로 사용하는 나라도 존재하죠. 그 외에 자세한 설정으로는 마법은 존재하지만 신성력은 신에게 선택받은 성녀를 제외하고 일반 사제들은 못 쓴다는 설정이고 다른 흑마법사 사령술사들도 엄청 강력한 악령이 아니고는 주인공처럼 평범한 죽은 자의 영혼은 보지 못해서 영혼의 존재를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세계관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설정들이 존재하는데 기본적인 배경 설정을 상당히 탄탄하게 만들어 놓은 소설인데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이런 뒷이야기나 설정들을 바로바로 스토리에서 푸는 게 아니라 좀 나중에 풉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상황을 버려놓고 전개를 하다가 나중에 수습하면서 떡밥들도 같이 회수하죠. 그래서 이 뒷이야기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개연성이 부족해 보이는 전개나 설정들이 많습니다. 이 소설이 취향에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있는 건 18화까지 보시면 대충 알 수 있고 25화까지 보시면 확실히 알 수 있죠. 여기까지 보시고 수작이다 느끼면 보는 거고 뭐가 재미있는지 모르겠다 싶으면 보면 안 되는 소설입니다. 주인공은 사령술사지만 일반적으로 판타지물에서 나오는 흑마법사나 네크로맨서를 생각하면 안 맞습니다. 서양 판타지에서의 네크로맨서보단 동양 판타지에서의 퇴마사에 훨씬 가깝고 영혼을 다룰 때 단순히 퇴마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한을 풀어주고 장래를 줄여주기도 하죠. 메인 스토리도 상당히 깊이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인공 일행이 착해서 나쁜 놈들 벌 주고 착한 사람들은 행복해지는 그런 단순한 스토리 라인이 아닌 악당들에게도 뒷이야기가 존재하고 악당들도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있죠. 물론 그것이 악인들을 변호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길거리에서 무차별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아무리 슬픈 인생을 살아왔다고 해도 죄 없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시점에서 그 죄는 절대로 사라질 수 없는 법이죠. 소설에서도 이 부분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나쁜 악당이라도 그 사람이 꼭 멍청하고 언제나 자기밖에 모르는 극단적인 악당이란 법은 없죠. 이 소설은 에피소드에서 악역을 담당하는 캐릭터들에게도 이야기를 만들어 놓은 작품이라 선과 악이 확실하게 나뉘어져서 악당들은 무조건 나쁘고 착한 사람들은 무조건 착한 소설을 원하면 맞지 않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소설에서 착한 역할을 맡고 있는 캐릭터들도 마냥 착하지는 않은 게 대표적으로 히로인들만 봐도 순수하게 착하게 나오는 캐릭터들은 드뭅니다. 대부분 혐성이라 부를 만한 요소들을 조금씩은 가지고 있죠. 물론 그것이 그 캐릭터들을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아카데미몰에서 흔히 나오는 판에 박힌 성격을 가진 매력적이고 착한 히로인을 원하면 맞지 않죠.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의 아카데미몰을 노벨피아에서 본 적이 있었나 싶은 작품이었습니다. 이 소설에서 딱 하나 불만인 점이 있다면 태그에 라이트 노벨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스토리를 가진 소설이 라이트 노벨이라니, 물론 일단 하렘 소설이다 보니 연애 요소 관련되어서는 약간 비현실적인 게 있기는 하지만 히로인들과의 서사와 감정선을 생각해보면 현실적이고 입체적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적어도 라이트 노벨은 절대 아닌 것 같네요. 제가 좀 꼰대일 수도 있지만 저는 라이트 노벨이라면 소설이 좀 가벼워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소설은 필력도 호불호가 좀 갈리는 필력이긴 한데 절대 가볍지 않고 묵직한 맛이 있는 필력입니다. 가벼운 라이트 노벨식 필력을 원하면 쓸데없이 무게 잡는다 느낄 수 있고 이렇게 잔잔하고 좀 추상적일 수 있어도 감동적인 묘사를 좋아하면 너무나 좋을 필력이죠. 결론적으로 중세 판타지 기반 세계에서 깊이 있는 스토리를 가진 동양 판타지식 퇴마 재령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봐볼 만한 소설입니다. 초반부는 노베피아 특유의 냄새가 강하지만 그건 다 함정이고 일단 하렘 소설이라 하렘 싫어하시는 분들은 보기 힘들긴 하지만
하지만 취향에 맞는지 아닌지 판단은 첫 번째 메인 에피소드의 끝이라 할 수 있는 25화까지 보시면 확실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랜만에 나중에 2차 리뷰가 하고 싶은 소설이고 아직 나온 화수가 적으니 평점은 추후에 200화 이상 나왔을 때 재리뷰를 하면서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카데미 사령술사가 되었다 리뷰 총평은 하렘물, 깊이 있는 스토리, 사연 있는 악당들, 테마 재력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봐볼 만한 소설입니다.